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베스트셀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베스트셀러를 추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행기인가, 수필인가, 혹은 철학책인가? 이걸 묻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철학책이고요. 철학책이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걸 거의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은 에릭 바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일단 표지가 저는 취향 저격이었어요. 너무 예쁘죠? 자,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철학에 대해서, 철학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철학사를 설명하는 책, 그래서 그리스 철학부터 쭉쭉쭉 이어지면서 근대 철학, 현대 철학의 중요한 철학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철학사 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철학자가 쓴 원전을 읽어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책은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책이고요. 세 번째 범주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철학에 대한 철학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저널리스트 그리고 작가 강연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나는 좀 철학을 읽어보고 싶은데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딱딱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런 책을 읽는 건 너무 지루하다. 그렇지만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가벼운 책을 읽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좀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한 그런 철학책, 그리고 철학 에세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저자의 매력 때문인데요. 이 저자가 이 저자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 중에서 제가 철학적 여행가라고 묘사한 내용을 보고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정말로 철학적 여행가예요. 여행을 하는 마음으로 철학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철학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이 저자가 일단은 글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서 읽으면 되게 즐겁고요. 두 번째로 유머 감각이 탁월합니다. 약간 느낌이 빌 브라이스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혼자 약간 제가 계속해서 킥킥 웃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 책을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수다를 떨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통찰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일단 철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 철학자의 철학을 내가 이해해서 나의 것으로 완전히 녹여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거나 에세이를 쓰는 게 전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는 이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문장, 그리고 뛰어난 유머 감각, 그리고 깊은 통찰력,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아주 저자에게 좀 매력을 느꼈었습니다. 일단 이 책이 또 되게 좋은 거는요. 컨셉이 좀 매력적이에요. 책의 표지를 봐도 그게 느껴지는데, 표지가 아까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저자가 딸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자, 진짜로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각 챕터마다 전부 다 여행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어느 정류장에서 어떤 기차를 타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사고가 시작이 되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챕터에서는 그리스에서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일기처럼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지는데요. 그 컨셉 자체가 참 매력적이고 참신하더라고요. 일단은 목차를 좀 보시면 목차가 일단 매력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철학사 책은 보통 시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거보다는 저자의 사고의 흐름, 저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그 내용들처럼, 시간들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새벽, 2부는 정오, 3부는 황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철학자는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책의 컨셉은요, 옴니버스식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고 몇 개를 골라서 읽는 것도 가능한 그런 책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아우렐리우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스토아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명상록 읽으면서 굉장히 웃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우렐리우스가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되고 꼭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세계 최고의 로마 황제 그리고 스토아파의 대가조차도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들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컨셉트를 그대로 갖고 와서 1장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스토아파와 관련된 내용들이 첫 번째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챕터가 다 똑같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 챕터 소크라테스 나오는 편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모든 철학의 시작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질문을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런 챕터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루소처럼 걷는 법, 소로처럼 보는 법,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 이렇게 챕터 구성 내용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부분은 저는 이 중에서는 조금 저에게는 재미가 좀 덜 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시몬 베유나 세이 쇼나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봤었는데 이 책의 또 장점이 다음 책을 찾아 읽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제3부 황혼입니다. 여기는 니체, 에픽테토스, 보부아르와 몽테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니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던 그런 철학자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니체한테 약간 꽂혀가지고 그 뒤에 니체의 다른 책을 사가지고 추가로 책을 읽었는데 완전 홀릭하고 있어요. 정말 명언 맛집이더라고요. 니체 제가 굉장히 이 책을 통해서 또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모든 챕터 14명의 철학자 중에서요. 저를 사로잡았던 거는 보부아르였습니다. 보부아르는 여성 철학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제가 여자라서 보부아르를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썩 매력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는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이라고 해서 노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에게 가장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어른이 돼야 되는가가 사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현재 주제인데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요. 저는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4명의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혀 이 철학자들에 대한 기반 지식이 너무 전무하다. 그럼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 책은요, 저자가 한 명 한 명의 철학자를 막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읽다 보면 그 설명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한 자신의 에세이이기 때문에 나는 소크라테스가 뭔지를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윤리 정도 시간에 수업을 들은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재밌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중간중간에 목차를 봐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만 골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얻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철학 입문서가 될 수는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학책을 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철학에 입문하고 싶어. 이러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철학 입문서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사람이 철학적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금 그런 고차원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얻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자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좀 즐거움을 느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좋아했던 부분 중에서 일부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부아르처럼 늙는 법 이 부분을 참 좋아했는데요. 저자가 이 보부아르의 발자취를 따라서 파리에 가는데 자신의 딸과 함께 갑니다. 이 딸이 이제 사춘기예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또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아이와 세대 차이를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에 느끼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부아르가 자신의 나이 듦을 받아들인 굉장히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요. 지금 요 저자가 10가지로 늙어가는 방법을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이고 죄송해요. 그런 편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소냐에게 모든 것을 특히 너 자신의 질문을 물으렴. 경이로워하며 세상을 바라보렴.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과 대화하렴. 사랑을 담아 귀를 기울이렴.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말렴. 모든 것을 하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가지렴. 내가 원하는 모든 높이의 다리를 건너렴. 네가 가진 시시포스의 돌덩이를 저주하지 말렴. 받아들이렴. 사랑하렴. 아, 맥도날드는 좀 줄이려무나. 싫음 말고 그건 너의 선택이니까. 자, 이 저자가 자신의 아이에게 한 이 편지를 저는 제 아이와 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학 때 여름에 그리고 조금 이런 철학책을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재밌어 보이는 챕터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